네, 우선에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실적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3조 5천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고요. 이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대로 기록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나올 때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팔로우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딘사이트S 다니아 선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실적 보고 계셨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딱 뭔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뉴욕 증시 계속해서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부터 어제 마감된 국내 증시까지 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일 마감했던 거는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AI 투자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에는 인공지능 반도체라든가 AI 섹터의 훈풍이 돼서 요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그대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일단 시장은 미국 시장은 이제 트럼프 취임 연설에서 관세 관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한 발 물러나서 일단 2월 1일 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0% 관세 부과하겠다. 자, 이렇게 한 발 물러섰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아울러서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높게 나오면서 M7주들의 강한 반등이 오늘 나스닥의 큰 폭 상승, S&P 500의 장중 신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들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우리는 이제 내일 하루 있으면 이제 그다음에 금요일 시점에서 이제 시장이 다시 개장되는데,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부과가 2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중국에도 관세 부과는 2월 2일부터 얘기할 건데 2월 2일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전날이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설 연휴 이후에는 관세발 시장에 단기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지금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그러한 훈풍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죠.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모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특히 소프트뱅크가 대주주로 있는 ARM의 급등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눈에 도드라지는 부분이었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력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원전 쪽에서 일단 할 수밖에 없다. 소형 원전. 그래서 오늘 또 원자력 섹터까지 같이 간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로 인해서 미디어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IT 소프트웨어 쪽들 역시 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기후변화 탈퇴로 인해서 연료 전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양자 섹터라든가 실적 부진에 대한 염려가 됐던 게임 섹터들 약세를 면치 못했고요. 그 다음에 항공과 전력, 전기 수소차 섹터들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ARM이 15% 이상 급등 마감했고 넷플릭스라든가 암페놀, 오클로, 모더나, 오라클, 엔비디아, 모놀리트 파워 이쪽이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아마도 이제 엔비디아와 모놀리트 파워는 같은 주가의 흐름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ARM이라든가 엔비디아 관련주들 오늘 같이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전일 급등을 보였던 실스크라든가 아이온큐 같은 양자 섹터들이 숨고르기가 나왔고요. 발라드 파워라든가 루시드, 도미니언 에너지, 일렉트로닉 아츠, 퍼스트 솔라, 솔라 엣지, 에디슨 인터내셔널 같은 섹터들이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ETF 시장에서는 헬스케어, 좀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갔을 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그 의료 진단 이쪽에도 또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헬스케어라든가 AI, 그다음에 IT,
반도체, 통신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줬고, 그러면서 2차 전지, 이제 2차 보조금 축소 폐지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의 약세를 보였고, 재생에너지와 보안, 비철금속, 부동산 섹터들이 이제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M7 관련주들을 보면 지금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인공지능 섹터에 있는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를 보이는 엔비디아라든가 ARM 이런 섹터들 역시 강세 기조를 면치 못해 마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 오늘은 ARM이 이제 소프트뱅크를 필두해서 5천억 달러의 인공지능 투자 그 이슈로 인해서 급등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지금 역사적인 신고 가격이 188달러 75센트인데 오늘 182달러 88센트까지 갔다 왔으면 ARM 역시도 한 번쯤 신고가를 도전할 그러한 맥락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또 이 엔비디아가 4% 이상 강세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지난 1월 7일 장중 시초가로 신고가 경신 후에 급락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도 다시 한번 153달러 13센트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 비롯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상대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덜 간 섹터를 본다면 액침 냉각 섹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른 섹터에서 크지 않았다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액침 냉각 섹터와 함께 보안 섹터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맥락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원자재 쪽에서도 보더라도 지금 금이라든가 이런 쪽들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비철금속 섹터죠. 불이라든가 알루미늄 그다음에 이런 쪽들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에그리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옥수수라든가 대두 이런 것들이 이제 숨고르기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곡물주들은 고점 돌파를 시도할 그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곡물주들이 강세를 보였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제 10만 9,410달러까지 최고가 경신 후에 소폭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10만 4,270달러 선으로 거래되고 있고 1.6%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 역시도 아직까지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국면 그리고 이제 박스권 하단 9만 달러 전후에서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것들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천연가스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건 낙폭이 컸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단기 박스권 중간권에 왔다. 지금 미국이 천연가스라든가 유전 시추를 더 강화할 것이고 가스 수출을 늘릴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든가 천연가스가 약세를 보였지만 결국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상태에서 오늘은 6% 이상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쪽에서는 우리는 계절적인 성수기를 이용해서 천연가스 섹터들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이 부분이었어요. 이제 관세 10% 부과할 거야. 2월 1일부터 그러면서 이런 관세 우려가 다시 나오면서 인민은행이 여갈피를 통해서 매입을 통해서 228조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월 1일 월요일
다음 주부터 여기도 춘절 연휴가 들어가죠. 그러면 일단 중국 같은 경우도 관세 부과 이유이기 때문에 3대 지수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국내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 확대하면서 2,550포인트 직전 고점 매물대 돌파 모멘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2,550을 일단 살짝 돌파했다가 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역시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원 달러 환율 안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 늘린 배경을 보면 트럼프가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화가 강세 전환되면서 외국인들 매수에 유에스가 유입됐고,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이외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 언급이 살짝 비껴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우려했던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른 인공지능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들이 어제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하지만 역시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맥락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1월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거고, 국내 증시의 아킬레스건은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재협상할 것이고, 그다음에 방일 부담 요구를 얼만큼 요구할 건지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는 통수권 역할을 하는 대통령이 자리 부재 권한 대행이 있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서야 정부에서는 경기가 불황,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된 부분,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계 대출이 부동산 담보 대출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결국에 가처분 소득은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는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이고, 국내 금융권들의 부실 채권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시장이 신뢰할 만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소비는 당분간 더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돼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저평가 영역이고 단기 바닥권을 확인했다라는 것, 이 부분에서는 믿어 의심치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어제보다 1원 올랐거든요. 1437.50전으로 마감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 1240원대 진입 그랬을 때는 우리 국장 역시도 긍정적인 흐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마감을 보면 모처럼 만에 외국인들 코스피 3,500억 순매수 전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선물에서도 3,500억 순매수 전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1시간 동안에 3,500억 수준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매수 전환된다면 시장은 반등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상황에서 보더라도 동시가부터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시 34분까지는 5,730억 가까이 순매수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마감해서 3,473억 매수한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대략적으로
2,300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2,555점 돌파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보더라도 지금 보면 이제 예탁금은 소폭 어제보다 0.8% 감소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CMA 쪽이 다시 1.7% 유입되면서 87조 원대를 능가한 그러한 모습들이거든요. 일단 주식형 수익, 증시 주변 자금 유입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오늘 일정을 보면 이제 트럼프의 다보스 포럼 온라인 연설이 있어요. 여기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기후변화 탈퇴했던 것, 다시 이게 이슈는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재건주들 어제도 움직이다 말았는데 재건주들은 한 번쯤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매수 쪽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이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을 때 트럼프 정책에서 CDMO 관련 섹터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다른 바이오 섹터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이에요. 그러면 소화기암 관련 섹터들 반등 나올지, 그다음에 여기서 발표하는 기업들 두 군데가 있죠.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시점은 결국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이죠. 여기에는 인공지능, 의료 AI까지 포함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라든가 냉각, 액침 냉각이 되겠죠. 전력 설비 이런 쪽들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난 핫이슈 종목을 먼저 확인해 보기 전에 SK이닉스의 실적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영업이익은 23조 4,600억 원대라고 말씀드렸고요. 매출액은 지금 102% 전년 대비 증가한 66조 1,930억 원 집계가 됐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 수준이었고요.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74.8% 증가한 19조 7,670억으로 집계가 됐고, 영업이익도 8조 828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모두 증권사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도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지난 핫이슈 종목, 오늘은 로봇주 두 종목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진 로봇. 어제 유진 로봇의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로봇 섹터들은 이제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고점 부분에서 이제 숨고르기 하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 네. 그런 시점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월 1일인가요? 삼성전자가 완전히 자회사 편입하는, 발표하는 시점이 2월 초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마지막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고, 그 다음에 지금 모건 스탠리 캡ιτال 인덱스 지수 편입에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편출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신규 편입 쪽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보다 대략 20% 정도 더 상승했을 때 편입 가능성이 높다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가 2월 초까지는 한 번쯤 지켜볼 만하다. 대신에 25만 원을 이탈했을 때는 전량 매도하고 22만 원 부분에서 다시 매수해서 30만 원을 한번 우리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실적 측면을 보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24년도에는 영업 적자가 작년 446억에서 26억으로 급감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올해 같은 경우는 49억 흑자 전환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월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유진 로봇은 우리가 목표 주가를 8,800원으로 이제 제시했는데 어제 갭 상승으로 인해서 출발하면서 그 가격대에 도달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8,800원 목표 달성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7,500원 부분을 지지하면 여기서 매수해서 목표 주가 11,000원. 아직 매도 안 하셨다는 분들도 마찬가지 11,000원까지 우리 한번 끌려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어제 급등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한미 반려 로봇 마인드봇 이 부분이 부각됐잖아요.
그래서 마인드봇 관련해서 AI 마인드봇 국내 유통 사실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으로 어제 급등했는데 레인보우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23년, 24년 적자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25년도 사업 전망,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요거 역시 11,000원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핫 이슈 종목은 이제 뭘지 궁금한데 오늘 이제 로봇주가 장 이렇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은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전히 AI 섹터 쪽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이쪽도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사 나왔던 부분이 AI 효과에 대해서 오늘 ARM이 급등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 ARM 관련주들 이런 쪽들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에이징랜드라든가 에이디테크, 가온칩스 모두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쪽들이 그동안 단기적으로 큰 폭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을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 역할이 에이징랜드 같거든요. 그래서 38,500원에서 동시호가까지 오늘 매수해보고 손절은 조금 크게 가져가 볼게요. 35,900원 이탈 여기를 손절을 보시고 1차 목표가 46,000원이고요. 직전 고점 돌파했을 때는 5만 원까지 신사임당까지도 도전해 볼 거니까 1차 목표 46,000원 직전 고점 설정해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핫 이슈 종목 공략주는 에이징랜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공략을 했었는데 목표 주가는 46,000원으로 이번엔 설정해 볼게요. 시간은 단일가 특징적인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오늘 두 가지 섹터들이 이제 움직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대명그룹이 어제 그저께도 나왔던 건데 네. 티웨이 항공 본격 경영 참여하겠다 해서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예림당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 북한의 핵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북핵 관련주들 같이 움직였거든 경협주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M&A 관련 이슈들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예림당, 티웨이 홀딩스 이런 쪽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의 단일가 특징 종목은 대병 소노그룹 관련해서 그 티웨이항공의 경영 참여 본격화 관련한 종목들 눈여겨보도록 하겠고 에이징랜드를 오늘장 핫 이슈 종목으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딜사이트S 다냐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